짐승만도 못한 놈. 서울에 사는 심진사는 스스로 고결하다고 하나 성품과 행실이 이상 야릇하고 까다로워 남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가 일이 있어서 호남 지방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무렵 촌마을에 이르러 동쪽을 바라보니 물가의 버드나무 사이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시골 마름들의 주인 집으로 호남에서는 으뜸가는 부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마름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니 그 집 주인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기에 심진사가 고개를 끄덕일 때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 집 하인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따뜻한 태도로 심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종들이 사는 황량하고 누추한 곳에 묵으시겠습니까? 청컨대 저의 집에 한번 왕림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알고 초대하느냐? 저희 주인께서 우연히 선비님을 보시고 청하시는 일이옵니다. 심진사는 하인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있는 건물들이 하나같이 장려했습니다. 대나무 숲 근처에는 붉은 잉어와 은빛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큰 연못도 있었습니다. 괴이하게 생긴 괴석도 보였고 벽오동 두 그루가 마주 서 있는 뒤편 건물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홍이 심진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이지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잠시 만나도 구면과 같다 하였으니 어찌 꼭 전부터 알아야 하겠습니까? 노인은 심진사에게 이름과 사는 곳, 가문 등을 대략 물어본 후에 하인을 시켜 주안상을 올리게 했습니다. 주인홍은 깔끔한 외모에 말쑥한 차림의 서울 양반 심진사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후 곱게 차린 계집종들이 진귀한 음식으로 가득한 상을 들고 들어왔으며 옥잔에 술을 따라주며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심진사는 약간 어리둥절하면서도 그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기꺼이 술을 마셨습니다. 한 계집종이 술자리 흥을 돋우는 노래를 불렀고 그 옆에서는 다른 여종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주인홍도 간간히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주인홍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닌데 받들어 모시는 것은 내게 진정 절박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오. 이 일은 당신에게도 나쁘지 않으니 내 말을 들어주시겠소. 주인홍이 간절한 얼굴로 부탁하자 심진사는 알았다는 듯 정중히 살해했습니다. 공께서 부탁하려는 일이 뭔지 알 수 없으나 제 힘이 미치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늙은이 집이 넉넉하기는 하나 내가 오복을 갖추지는 못했다오. 처와 첩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늦게서야 천첩을 통해 비로소 딸 하나를 얻었소. 그 아이가 이제 16살이 되었다오. 나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고 있는데. 노인은 심진사의 기색을 살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진사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주인홍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 애의 어미는 어느 집의 종이라오. 내가 천금을 들여 그 모녀를 속량고자 했지만 그 집 주인이 고집스럽게 허락하지 않는구려. 이제 듣자니 그가 내 딸을 시비로 삼아서 앞에 두고 부리려고 한다오. 그가 보낸 심부름꾼이 곧 우리 집에 이를 것이요. 내가 몹시 분하고 원망스러워서 거절하려고 해도 마땅히 대응할 말이 없소. 그러면서 노인은 드디어 용건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오. 만약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주인이 비록 괴이하고 망령되나 어찌 감히 거기까지 손을 쓰겠소. 일이 실로 급하게 되었소. 내 딸이 비록 천하게 태어났으나 재주와 용모가 뛰어나다오. 나는 그런 딸을 차마 시골 무지렁이에게 맡길 수는 없어. 당신은 서울 양반으로
젊은 나이에 재주가 많아 보이오. 이어 주인홍은 심진사에게 자신의 딸을 첩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딸이 당신을 섬길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오. 주인홍의 말을 듣고 당황한 심진사는 얼굴이 굳어져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의 말씀이 첩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첩을 두지 않을 마음이므로 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못생긴 딸을 권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게요. 내 딸이 추하지 않으니 이리로 나와 보게 하는 것이 뭐 아깝겠소. 주인홍은 하인에게 명하여 딸을 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어린 계집종을 앞세우고 한 소녀가 뒤따라왔는데 그 차림새가 화려했고 얼굴이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천한 내 딸이 그다지 못나지 않으니 당신의 뜻은 어떠하오? 주인홍이 제법 자신감에 차서 묻자 심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일색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댁의 따님을 보니 비로소 정말 일색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경국지색이니 경성지색이니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정신과 혼백이 놀라서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 청을 허락하는 것이오. 댁의 따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절세미인입니다. 다만 저의 생각을 공께서 아실 테니 굳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진사가 거듭 거절하자 노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짐작으로 당신은 부인과 금실이 좋은데 첩을 얻으면 혹시 질투해서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염려하는 것 아니오. 제 집사람은 인물이 잘나지 못했고 성품이 순박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살기로 해서 첩을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오. 내가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충분히 도와줄 테니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시오. 만일 서울 집에 데려다 놓기 어려우면 우리 집에 두고 당신이 남쪽으로 올 일 있을 때 더러와서 보면 그 또한 안 될 게 뭐가 있겠소. 늙음하게 얻은 유일한 자식이라 내 곁에 두는 것도 내가 바라는 바라오. 심진사가 소녀를 서울로 데리고 가든 여기에 놓아두든 주인홍은 그 뜻에 따르겠다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심진사는 그런 주인홍에게 냉정히 말했습니다. 공의 말씀은 하나하나 좋으나 제 뜻은 변함없으니 애써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받들어 모실 수 없습니다. 심진사가 단호히 거절했지만 주인홍은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게는 유일한 혈육이라 장차 모든 가업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려 하오. 우리 집 앞에 있는 기름진 들판에서는 해마다 몇백 석 이상 나오고 창고에는 곡식이 몇천 석이나 있다오. 이 마을에는 우리 집 종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내가 가진 재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소. 내 모든 재산은 훗날 이 아이가 물려받을 터이니 만약 이 아이를 첩으로 둔다면 일거양득 아니겠소. 공의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침이 돌게 하는군요. 그래도 저는 따를 수 없으니 한스럽습니다. 심진사는 처음엔 첩을 두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거절했다가 점차 시험 맞는 느낌이 들고 오기가 생겨 주인홍의 요청을 완강히 물리쳤습니다. 이에 주인홍이 한 발 물러서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이처럼 아둔하게 고집을 피우니 그럼 내 딸과 하룻밤만 보내시구려. 심진사가 무슨 말인가 싶은 얼굴로 쳐다보자 주인홍이 설명했습니다. 내 딸로 하여금 하룻밤 잠자리를 모시게 하고 다만 심화무게 첩으로 불리도록 해 주시오. 차후 당신이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내 딸의 운명으로 여기고 나도 원망하지 않겠소.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겠소. 주인홍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심진사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목석이 아니라면 남자에게는
마땅히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당신은 객지에서 미인을 만나고도 계속 뿌리치니 답답하기 그지없구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학문의 뜻을 두고 도리를 지키느라 여색을 일부러 멀리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주견으로 그리하고 당신의 그런 처신은 무엇을 의미하오? 별다른 주견이 있지도 않고 처신의 의미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자 주인공은 발끈 화내며 성난 목소리로 건장한 사내종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종들이 나와서 심진사의 머리를 잡고 방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내가 저놈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얘기해 보았는데 알고 보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다. 인정이 전혀 없고 본능인 세격조차 외면한다는 탄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통탄하면서 심진사를 당장 내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집의 종들은 누구도 저놈을 재워주지 말라. 대문 밖으로 끌려나간 심진사는 한밤중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러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조차 주인의 명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심진사는 새벽녘에야 멀리 떨어진 작고 허름한 초가에서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서울에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라 세상에 용납되지 않는구나. 보통 사내 같으면 생욕이든 재물욕이든 발동해서 일부나마 받아들일 만한 일인데 심진사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초지일관 무조건 물리쳤던 까닭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끊이지 않자 심진사는 마침내 서울을 떠나 시골에 묻혀 살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